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지금 건보료나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란다면은 특히 이제 투자를 같이 해서 법인 임대업을 같이 겸할 수 있다 한다면은 절세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소득세 부분을 법인세로 전환한다든가 또 가장 큰 게 비용 처리 항목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법인 투자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월세고수TV를 보고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게 법인 설립 여부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법인 설립이 필요한 케이스가 저희가 그동안 뭐 급여생활자, 은퇴사업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법인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신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일반 사업자분들이세요. 근데 이분의 한 분의 사례, 최근에 저희 그 월세고수TV를 보고 저희 상담을 신청을 했고 또 상담을 진행하다가 실제 물건 투자를 통해서 법인 설립까지 진행했던 사례자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나와 이와 유사하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분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40대의 부부 두 분이시고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되셔서 자녀는 없고 두 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부 두 분이 같이 쇼핑몰하고 무역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2인 가정으로 개인 부부 상담 투자 사례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가 이제 두 분이 아파트 두 채죠. 그 중에 한 채를 매각을 하고 대출도 처리를 하고 이제 한 7억 정도 현금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수익형 부동산 상담을 요청을 했고요. 현재 개인 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평가, 그다음에 소득, 그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런데 여기에 상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건보료나 소득세 부분도 좀 걱정이 돼서 종합적인 상담을 신청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 자산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면 현재 마포에 있는 그 유명한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한 18억짜리 2017년에 매수했던 아파트인데 가격도 많이 올랐죠. 18억에 살고 있고 기존의 아파트 다른 한 채를 매각을 해서 7억의 현금이 생겼는데 이 7억 현금을 가지고 투자할 방안을 찾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종부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을 매도를 또 했었는데 이 그전에 매도한 요 7억이 생기기 전에 요 판 금액으로 대출도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순수 현금으로 7억 정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총 25억의 자산 정도에 7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찾고 있는 분이었고요. 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던 분이고 또 법인까지 같이 컨설팅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이 법인을 하게 됐던 계기는 많은 분들이 법인하면 우리가 소득세와 법인세 차익에 의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렌트카라든가 뭐 카드, 법인카드 처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절세 포인트가 크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더 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조세라고 하는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커요. 제가 여기 하나 급여 명세서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 일반 직장인의 급여 명세서 표를 갖다가 하나 제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월 250만 원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보통 보면은 3.43%의 직장가입자요율이 적용이 돼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 3.43%는 원래는 6.86%인데 50%는 회사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잘 모르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약 한 96,350원 정도를 이제 일반인들은 납부를 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앞에 사례자분이 실제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 1년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한 금액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상가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물건 추천하는 상가 투자를 했을 때 건보료 추산액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추산액 표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에 가시면은 내가 지역가입자로서 얼마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연 종합소득세 플러스 상가 임대소득을 합쳐졌을 때 예상되는 소득금액이 한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7,500만 원 정도 되면 이 표에 의하면 약 50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 50등급이면 2161점이고요. 자동차는 우리 그 그랜저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신형차로. 그랬을 때 109점. 그 다음에
주택 이제 한 채 보유하게 되잖아요. 주택 한 채가 이제 약 12억 공시가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1141점. 다 합하면 3411점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05.3원, 2022년 기준으로 점수당 205.3원을 해당하게 되면 약 월 70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고, 임대사업 법인을 설립을 할 것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제가 추천한 건 이렇게 해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 일단 물건도 추천해 드렸어요. 김포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전용 15평 상가고요. 1층 상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김포로 매입한 이유는 과밀 억제 권역,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비과밀 억제 권역, 특히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상가였거든요. 매매가는 7억 2천인데 임대는 5천에 260에 3년 계약이 돼 있는 상가였습니다. 취득세는 3,312만 원이 발생을 하고, 차입금은 이분들은 대출을 극히 싫어해요. 저는 대출을 좀 많이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 처리를 위해서라도. 근데 1억만 대출을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억 312만 원이 총 투자가 됐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본금은 2억으로만 설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 각각 1억 원씩 했는데, 그런데 분명히 총 6억의 자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은행 대출 1억 빼고 내가 2억 자본금이면 한 4억 정도가 부족하죠. 이 4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그래서 차입금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4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을 해서 뭐 이 주주로 있는 부부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내가 갖다 쓰더라도 대여금 상환하는 품목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정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이 법인에게 빌려주는 거는 무이자 대출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세 같은 걸 납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빌려주는 형태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법인 렌터카나 법인카드 활용했을 때 매월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을 더하고 급여 비용이나 법인카드 비용들 감안을 해서 적정 회계 처리 같은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건보료를 두 분 급여를 측정을 했을 때, 아까 제가 250만 원 급여를 산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23만 2천 원 정도의 건보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건보료 절세액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하시는 분들도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이렇게 임대법인 설립을 해서 임대법인에다가 또 내 거 자영업 같은, 예를 들면 무역업,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업, 인터넷 홈쇼핑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체계들을 붙이게 되면은 내 기존 사업 플러스 이 법인에서는 임대업까지 같이 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지금 건보료나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란다면은, 특히 이제 투자를 같이 해서 법인 임대업을 같이 겸할 수 있다 한다면은 절세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소득세 부분을 법인세로 전환한다든가, 또 가장 큰 게 비용 처리 항목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법인 설립을 좀 고민해 보신다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촬영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사실 저희는 회계 업무,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라서 임대사업 법인에 대해서는 좀 특화되어 있지만 개인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하시는 세무사님하고 사전에 상담도 꼭 필요하니까 그런 내용들도 유의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